주위에 핀 꽃들을 보라. 이 꽃들은 생과 사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자기 생에 최선을 다한다. 인생의 가을이 찾아온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화려한 장식보다는 진짜 본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 바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독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이 말씀은 노년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담고 있다. 우리가 친구에게 품는 기대와 바람이야말로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변한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며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도 세월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예전 모습 그대로이기를 바란다. 변하지 않은 우정을 원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기대한다. 이런 기대가 바로 실망과 원망의 시작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셨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젊은 시절에는 이런 구분이 쉽지 않았다. 모든 만남이 소중해 보였고 모든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대부분의 친구 관계는 스쳐가는 인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관계에 진정한 인연의 무게를 두려 했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친구라고 불러왔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거나 의무감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에너지만 쏟아내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자랑이나 과시로 가득한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이다. 젊을 때는 친구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다. 함께 웃고 즐기며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기를 바랐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며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우선이라는 것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기대를 했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모두 자신의 일에만 바쁘다는 사실을. 의심스러운 친구는 확실한 적보다 더 나쁘다는 이솝의 말처럼 애매한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는 더욱 깊다. 적이라면 처음부터 경계하고 방어할 수 있지만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과 실망은 마음 깊숙이 상처를 남긴다.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도 없었을 것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적인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라.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현실적이 된다. 젊은 시절에 순수했던 우정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계산하며 관계를 유지한다. 친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일 뿐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자랑을 들어줄 청중이 필요해서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는 척만 할 뿐이다. 만남 후에 남는 것은 피로감과 공허함 뿐이다.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하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망은 사라진다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라. 진정한 평안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찾아온다.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괴로움의 씨앗을 심은 것이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게 된다. 기대가 충족되더라도 다음에는 더 큰 기대를 하게 되어 결국 만족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바라지 않기이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나를 무조건 좋아할 이유는 없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은 내 자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나를 좋아할 권리가 있지만 핵심은 그렇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사실이다. 항상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양자택일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인정하면 스트레스는 극도로 줄어든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관계의 무거운 짐이다.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면 대화는 언제나 옛날 이야기로 흘러간다. 몇십 년 전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때가 좋았다고 한탄한다. 학창 시절 이야기, 젊은 시절의 연애담, 과거의 성공담들이 끝없이 반복된다. 하지만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한결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원리이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변하며 날씨도 오늘은 맑았다가 내일은 비가 오는 등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은 재행무상의 원리를 보여준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자. 사람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고 결국 노인이 된다. 우리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슬펐다가 기뻐지고 하며 우리의 감정도 한결같지 않다. 지금의 우리는 어제의 우리와 다르다. 비록 겉모습은 비슷하여 똑같은 눈매와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새로운 나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무엇이 똑같아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과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통해서 어떤 관념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처럼 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새롭다. 꽃을 보라. 어제 핀 꽃이 다르고 오늘 핀 꽃이 다르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르다. 그 빛깔과 그 향기와 그 모습이 다르다. 그런데 오래된 친구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우리 모습을 요구한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예전 그대로이기를 강요한다. 과거의 역할과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누군가는 여전히 우스갯소리나 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항상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머물기를 바란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기회도 잃는다. 과거의 틀에 갇혀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며 시간을 낭비한다. 새로운 관심사나 변화된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도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종용한다. 이런 압박감 속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표현할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야 한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다. 맨날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사람, 어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오래된 친구 관계는 바로 이런 정체된 삶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 과거의 추억에 매달려 현재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것들이 생긴다. 내면의 평안, 정신적 성숙, 영적 깨달음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과거에 매달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깊이 있는 주제들을 나눌 수 없다. 그들은 여전히 표면적인 이야기들에만 관심이 있다. 누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누구의 자식이 어떤 성공을 했는지, 누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같은 이야기들만 반복된다. 이런 대화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남과 비교하며 부러워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모두 고통의 원인이다. 진정한 평안은 이런 비교에서 벗어날 때 찾을 수 있다. 현재 제일 친한 친구는 삶의 구간마다 계속 바뀐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막을 수 없다. 새로운 인물들이 삶 속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외부의 변화에도 그 깊이가 변하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친구 관계는 서로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거리는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용쓰지 말고 자신에게 투자를 많이 하라. 남에게 끙끙댈 시간에 그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라. 억지로 다가갈 시간에 나를 위해 투자하라. 세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라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정신력도 한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각자의 안부를 묻고 생일을 챙기고 모임에 참석하고 서로의 자랑과 불평을 들어주어야 한다. 누군가의 병문안을 가야 하고 누군가의 경조사에 참석해야 한다. 연락이 뜸하면 섭섭해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질까 걱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이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다.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유지되는 관계일 뿐이다. 사회적 체면이나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하는 관계들이다. 친구가 많다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일이다. 본인이 스스로 발전하고 앞서 나가야 사람들이 찾는 것이다. 발전하는 것을 멈추면 친구 관계를 유지해도 허구한 날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지루하고 대화가 즐겁지 않고 그럼 자연스럽게 연락도 상호간에 안 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 한평생 친구 하나면 족하다. 둘은 많고 셋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라시아는 말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다. 진정한 우정이란 깊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관계이다. 이런 관계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한다. 수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한두 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 그마저도 꼭 필요한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안과 정신적 성숙이다. 이런 것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명상과 성찰, 독서와 사색 같은 활동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 보내기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하고 진정 소중한 것들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단순해진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사는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벗이 없다고 맹자는 말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라는 의미로 들렸다. 하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그 비판적인 눈이 필요하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관계가 소중해 보였지만 이제는 어떤 관계가 진정 가치 있는지 알 수 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들과의 만남에서 돌아온 후 피곤하고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독이 된 관계이다. 서로 비교하며 질투하고 험담하며 시간을 보내는 관계라면 더더욱 멀리해야 한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에너지만 쏟아내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과 불만만을 토로한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을 끝없이 늘어놓으며 동정과 위로를 구한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그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것 자체에 중독되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과시한다. 자식들의 성취, 경제적 성공, 건강한 몸 상태 등을 자랑하며 우월감을 드러낸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이나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평안을 해치는 독이다. 내가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진짜 친구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진짜 친구를 만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부분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거나 습관적인 만남일 뿐이다. 이런 관계들에 매달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대신 홀로 있는 시간을 늘려라. 백장회해 선사가 말씀하신 독좌 대봉의 의미를 되새겨보라. 봉우리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산에 올라가 혼자 앉아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뜻이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기특한 일이라는 의미이다.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팔리지 않고 밝은 정신으로 우뚝 앉아있는 것, 당당하게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특한 일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면 홀로 있는 그런 순간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본래 자기와 마주 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욕심에 불필요한 관계에 치이다 보니 홀로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 수양의 의미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자기 실상을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본래의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 혼자 있을 때만이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필요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내면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단순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많은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진정한 풍요는 내면에서 나온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안함과 자유로움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감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충만감이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텅 비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단순한 충만이 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가득한 수첩보다는 텅 빈 시간들이 주는 여유로움을 느껴보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느끼는 평온함을 경험해보라. 한 폭의 수묵화처럼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진짜 기분 좋아지고 홀가분해진다. 그리고 넉넉해진다. 거치적거리는 것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에 앉아 있으니
넉넉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그렇게 평온하다. 이런 경험을 통해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다. 복잡한 인간관계로 가득한 삶보다는 단순하고 고요한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알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게 된다. 세상 만물이 모두 변화하고 움직이니 항상 언제나 그 모습 그 상태인 것은 없다는 것을, 세상 만사 변화무쌍하기에 무엇을 붙잡아 두려 하나. 너무 집착하거나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이다. 욕심과 집착은 괴로움을 일으킨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영원할 것 같던 우정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집착하거나 욕심 부리지 마라. 재행무상의 뜻을 되새기면 영원한 즐거움도 영원한 고통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친구와의 갈등이나 이별도 영원하지 않지만 친구와의 즐거움과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 인생이라는 계절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간다. 얼음장 같은 추위로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하던 혹한의 겨울도, 숨막히는 열기로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 같던 폭염의 여름도 결국은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가는 한때의 현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관찰하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시간이 약이라는 격언처럼 가슴을 찢는 듯한 칼날 같은 극심한 고통도 시간을 거치면 무뎌지고 약해진다. 친구와의 갈등이나 이별로 인한 아픔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추억이 되고 교훈이 된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이나 일시적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안정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원리를 깊이 이해한다면 상실이나 고난에 직면해도 과도한 충격이나 낙담을 피할 수 있다.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더라도 극도의 슬픔에 빠지거나 무력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친구와의 이별이나 갈등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엄한 사실은 영락과 의존, 절대적인 평온과 같은 것들이 실상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 냉혹한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슴 아픈 상실을 이겨내며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깊고 오묘한 깨달음인 것이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마라.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도 마라. 모든 것은 재행무상의 법칙에 따라 흘러간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 지혜롭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다시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인연이라면 억지로 붙잡아도 소용없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불필요한 친구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듯이 우리도 필요 없는 관계들을 정리해야 한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야 한다.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홀가분해진다. 마치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움이 트는 것처럼 모두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물을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래야 내 주위로 맑은 바람이 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관습적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늪과 같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머물러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정체시키는 족쇄일 뿐이다. 이사를 하거나 짐을 정리할 때를 생각해보라.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
주인은 생각한다. 이것을 챙기자니 짐스럽고 그렇다고 남 주기는 아깝다. 그런 짐들이 얼마나 많은가. 처음에는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사들이고 들여놓은 것이지만 살다 보니 점점 의미는 사라지고 짐만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다. 덜어버려야 한다. 그러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진다.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생활이 단순해진다. 단순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맑아진다. 아까울 게 뭐가 있는가. 언젠가는 이 몸뚱이도 다 버리고 갈 텐데 하찮은 물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필요 없는 관계들을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아무 연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숨이 넘어가는데도 눈을 못 감는다. 죽음은 고통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통만 남는다. 준비를 해야 한다.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다. 맨날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사람. 어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노력,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온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오는 것이다.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등바등 뛰어다니며 살 때는 아무렇지 않다. 아픈 게 뭔가? 감기가 뭔가? 그런 것 없지 않은가? 그런데 살만해지면, 몸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아프다 하고 쑤신다고 한다. 그래서 순간순간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꽃도 그렇게 피어나서 새로운 향기를 내뿜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사람이 제자리 걸음만 해서 되겠는가? 창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는 과감히 선택해야 할 때이다. 진정 필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라. 과거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현재의 성장을 가로막는 관계들을 정리하라.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만 하는 만남들을 줄여나가라.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라. 대신 홀로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발견하라. 아무도 만나지 않는 하루가 주는 평안함을 느껴보라.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과만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을 늘려라. 친구가 없어도 불행하지 않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살 수 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성숙함이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족적인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다.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본질적인 세계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세계는 하나의 부분이다.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눈에 보이는 부분일 뿐이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정신의 세계를 탐구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밑바탕을 이루는 곳에 정신의 세계가 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은
달변이 아니라 침묵으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영성으로 충만한 세계이기도 하다.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요함과 평온함이야말로 진정한 세계이다. 그 세계에서는 시끄러운 대화도 필요 없고 복잡한 인간관계도 필요 없다. 오직 자신의 마음과 우주의 진리와 만나는 순간들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다. 현재가 중요하다. 불교 경전인 본생경에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온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난다. 미래의 일을 바라고 과거의 일을 슬퍼하기 때문에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싹 마른다. 마치 꺾인 푸른 갈대처럼. 틱나탄 스님은 행복은 지금이다를 강조하셨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 삶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삶의 기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주변 도처에서 느낀다. 우리의 눈은 기적이다. 우리의 마음은 기적이다. 우리의 뇌는 기적이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산, 강, 숲, 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은 삶의 진정한 기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친구들과의 과거 추억에 매달리거나 미래의 만남을 기대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홀로 있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공간에서 느끼는 충만감을 경험하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삶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다. 친구가 없어도 우리는 삶의 기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주변 도처에서 느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보다는 자연이 더 좋은 벗이 된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가르침이 된다.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강물 소리를 들으면 번뇌가 사라진다. 꽃을 보면 무조건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나무를 보면 묵묵한 인내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순수한 만남들을 더 자주 가져라.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대신 자연과의 단순한 교감을 택하라. 그것이 노년의 지혜로운 선택이다. 친구라는 이름의 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는 길이다. 자연 속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림으로 치면 수묵화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물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하면 뭔가 화려해 보인다. 거기에는 또 그 나름의 예술 세계가 있다. 그런데 먹은 단 하나의 색이다. 그리고 진한 농담은 있어도 색상은 한 가지뿐이다. 이것이 참 묘하다. 딱 한 가지 색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 우주가, 이 만상이,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든 심리가 먹 한 색으로 전부 표현된다. 먹은 또 침묵의 세계이다. 진짜 친한 사이에서는 입 다물고 마주보기만 해도 다 통하지 않는가. 먹이 나타내는 세계가 꼭 그렇다. 말 없이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 수 있다. 먹의 세계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깊은 이해와 소통을 선사한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먹의 세계는 물리적인 색상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신비함과 삶의 다양성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먹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함께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말은 피로를 불러온다. 많은 말 뒤에는 오해가 뒤따른다. 말은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무기이기도 하다. 우리의 말은 종종 우리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해석되곤 한다.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때는 침묵이 더 나은 의사소통의 수단일 수 있다. 복잡한 친구 관계보다는 이런 단순하고 깊이 있는 세계를 추구하라.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관계,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이해,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 관계에서는 이런 깊이 있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말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피로만 쌓인다.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 그다지 정리할 게 없지만 그래도 길을 나서기 전에 꼭 휴지통을 비운다. 이틀이 됐든 사흘이 됐든 기거하는 곳에서 나올 때는 꼭 휴지통을 비운다.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린다. 거기에 무슨 크고 거창한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 종이 쪽지, 끄적거리다 만글 같은 것이다. 간혹 쓰다만 편지 같은 것도 있다. 보통 사람이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쓰겠지만 우리는 일단 태운다. 불에 태워버린다. 왜냐하면 내가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할 때 남은 물건들이 내 추한 꼴을 드러낼까 싶어서이다. 내 추한 꼴을 보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버린다. 그것이 생활관이 돼서 일이 있어 나가다가도 다시 들어가 한 번 더 정리를 한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필요 없는 관계들을 그때그때 정리하고 불필요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털어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계절이 깊어가고 있다. 조금 있으면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린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벌써 가을이다. 세월이 빠르다.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무에서 잎이 떨어진 낙엽, 계절이 빚어내는 열매. 이런 자연의 변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천착해 보아야 한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야 한다.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홀가분해진다. 마치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움이 트는 것처럼 모두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물을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래야 내 주위로 맑은 바람이 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관습적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정리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수한 관계들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진정 소중한 관계보다는 불필요한 관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단순성을 삶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 자신만이라도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단순함이란 무엇인가? 단순함이란 것은 단조로움과 다른 것이다. 단조로움은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단순함은 명료한 것이다. 복잡하지 않은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드러내버리고 꼭 있어야 할 것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정체 같은 것, 복잡한 것을 다 소화하고 나서 어떤 궁극에 다 다른 그런 상태, 보석 같은 것, 그것이 단순함이다.
앞으로도 이런 지혜로운 선택들을 함께 만들어가자.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고 진정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삶을 살아가자. 친구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아가자.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면의 평안을 키워나가자.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